기준금리가 동결되었죠. 자, 우리 기준금리가 왜 동결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물가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도 조금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먼저 앞서 내려야 될 아주 강력한 어떤 이유는 없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오르는 걸 또 생각하면은 금리를 무턱대고 내렸다가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묶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이제 9월 달 되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있으면은 뭐 우리도 조금의 변동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하루아침에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 자체가 하루아침에 폭락으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그럴 경우는 크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는 하루아침에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시장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그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우리 시대의 흐름과 맞게끔 잘 보시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고 가신다면은 순간순간은 힘들어도 길게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물론 왜 그렇게 경기 침체로 온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분야다 보니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의 개념도 조금씩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차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어떤 상품은 가격이 바닥을 칠 때는 안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가격이 꼭지점 부분으로 너무 높을 때는 그만큼 위험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반면에 또 월세 나오는 형태는 월세 수익률이 얼마만큼 잘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천천히라도 순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실 없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잘 월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할 때 선택을 해야 될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승이 아닌 반등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제가 틀려서 뭐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생각엔 21년 고점 가격, 그 고점 가격이 일부는 제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고 일부는 못 내 거의 그 근접한 수준까지는 밀고 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면 저는 앞으로 올 하반기, 요 하반기까지는 폭등은 아닐지 몰라도 꽤 상당 부분은 힘이 좀 있게끔 갈 확률이 높고 가면 갈수록 꺾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일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차익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익 실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뭐 차익형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하면은 매도가 되면은 남죠.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 거기서 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사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오로지 제가 보는 눈에는 영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 영끌들이 거래가 두려움에 떨어서 수습되는 순간 우리는 22년도에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떤 부동산이 조정기를 한번 겪었죠. 그러한 사태로 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지표하고요.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달라요. 우리 서민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힘들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국가 지표는 좋게 나오죠. 대기업들 때문에요. 근데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들의 60%는 이미 경기 침체 왔다고 느껴요. 미국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으려면은 대출 이자가 얼마냐면은 연 7%에서 8% 내야 돼요. 7%, 8%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월세도 그 수준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미국인들이. 겉보기하고 달라요. 서민들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고용도 소비도 자산도 다 하락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지금.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중국은 다급하다. 제조업 규제 다 풀겠다. 경기 침체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켜요. 금리를. 왜요? 내 중국에 들어온 자본 투자 금액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빼갖고 다른 나라 갈까 봐요. 자본 이탈 때문에 무서워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안 풀리죠. 한국은 기업들에 대한 기업이 체감 경기 괜찮다 했는데 4개월 만에 기업들이 체감 경기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내수, 고용, 투자 전망이 다 안 좋은 쪽으로, 악화 쪽으로 다시 전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경제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명목상 좋아 보이는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 미국 자체도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상업용 부동산 공실화돼 있고 뉴욕 맨하탄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대출해줬던 금융도 지금 부실이에요. 그런데 안 드러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때문에 틀어막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지나면은 아마 내년 초반기나 올해 말로 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이 올 확률이 높고 적어도 내년에 미국 금리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지금 5.5%에서 거의 반타작 날 정도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만큼 경기는 침체가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계속 놔두지 않겠죠. 당연히 가계대출이 안 잡히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고 지방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더 높이겠다.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하겠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 영향 갑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늘 얘기했죠. 1년이 두렵다. 내년까지가 정말 두렵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자.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늘 얘기지만 국가가 우리가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후 대비에는 노후는 그래요. 집 하나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기본 무조건 된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돈도 안 되는 거 붙잡고만 있다고 해서 노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